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즐겁습니다. 좀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밌게 보셨다고요? 저는 뭐 본방사수했죠. 16회까지 다. 어떻게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습니까? 저는 그 어려운 시절에 네. 뭐 재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요즘 있지만 네. 그 진양철 회장, 네.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에 그 기업인으로서 아주 그 대참 모습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제대로 사람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네. 좀 그래서 다 못 본 게 안타깝다. 예. 그 대구나 이 포항 경북 쪽에 가면 네. 뭐 그런 좀 사업가들 그런 느낌의 사업가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본 저희 아버님 세대 보면 네. 나라가 먼저다. 네. 항상 그런 그 마음가짐 어떤 데 참 눈물겹죠. 네. 그런 또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우리가 잘해야만이 또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그 3년 일몰 연장 법안 이게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인데 이게 법사위로 지금 갔다고 보면 됩니까? 근데 법사위로 사실 절차상으로는 갔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12월 9일인데요. 네. 민주당이 저희 국토위에서 이 법안을 의사 일정 합의 없이 음흠. 그냥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렸다. 상임위에서 그냥 처리해버렸다는 올려서 거죠. 예. 그냥 통과시키고 심지어는 국토부 그 차관도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 버렸는데 본인들이 이게 무리한지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화물연대가 자기들이 투표를 하면서 청부 입법을 한 거죠. 네. 그 통과를 시켜라. 3년 연장안으로 통과시켜라라고 해서 거의 뭐 청부 받듯이 해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국회 그 합의를 원래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자가 있지만 일단은 또 위원장이 상정을 시켜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사위에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체계 자구심사 한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법안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는 그런 겁니까?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법사위에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근데 지금 너무나 의견차가 확실히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저는 상정 자체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법사위에서 네. 본회의로 가기는 쉽지 않을 네, 것이다. 법사위 자체에서 상정이 안 되기 아하. 때문에 아예 저는 본회의 가기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최초는 3년 연장하자라고 네. 아마 제안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보면 일몰법 연장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성일종 정책위원장 보면 번호판 빌려서 운송하는 지입 차량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전면 개혁하자 이런 뜻인가요? 사실은 이 화물 이 운송차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완전 전면 재개편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이번에 그 3년 연장안을 저희 맨 처음에 정부 여당에서 들고 나온 거는 네. 조건이 파업을 하지 않는 안 왔을 조건이었습니다. 때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그랬는데 예. 파업을 하고 이 3년 연장안을 사실은 그냥 발로 걷어차고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집단 운송 거부를 하면서 한 4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이만큼 피해를 가져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3년 연장 원래 하는 대로 해준다. 그리고 이 제도는 그냥 아무 손도 안 보고 간다. 이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이 제도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화물 자동차 지입제가 네. 현재 화물 운송차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입 차량들 예. 굉장히 지입 차량에 문제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화주가 있고 차주가 있고 중간에 이제 운송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면허권을 갖고 번호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도 자기 차량이 아니고 그냥 그 화물 트럭을 사신 그 차주들한테 번호판을 주고 네. 그럼 화물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화물도 주지 않는 그냥 번호판 장사만 하는 분들이 한 20% 계세요. 예. 이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뭐 거머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돈만 빨아먹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번호판을 주면서 한 2천에서 3천만 원씩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입료를 또 2, 30만 원씩 돈 받아요.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물 트럭 이 차주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그 최저임금 성격을 네. 띠고 이 안전운임제라는 겉으로는 안전운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최저임금을 보장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 운송료를 정부가 정해줬는데요. 이걸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뭐 이 단기간에 이런 돈을 얼마 더 주는 걸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이 제도 전체를 다시 손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 장사하는 네. 이런 운송업자에 대한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차주에 대한 그 운송료가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네.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죠. 이걸 같이 꼭 봐야 될지도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입 차량 번호판 장사 문제하고 안전 운임제 부분 동시에 봐야 될 부분인가.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안전운임제라는 게 사실은 안전운임제는 그냥 허상에 불과하고 이름만 그렇다는 이름만 거죠.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그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보장해 주는 이유가 이런 그 번호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예. 돈을 뜯기기 때문에 수입이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런 차주의 그 소득을 좀 더 올려주려고 그러면 이 번호판 문제나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두 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거다. 같은 문제다. 예.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먼저 제도 개선이 네. 되고 나면요. 그 제도 새로운 제도 개선에 맞춰서 이제 고쳐야 될 법들, 개정해야 될 법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 제도를 한번 봤는데 제일 문제는 이 운송업자들이 네. 그냥 번호판만 장사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화물을 그 차주에게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입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법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법도 하고, 필요하다. 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 전체를 보면 제도가 개편되고 큰 그림이 그려지면 거기에 맞춰서 입법해서 그 보완을 해야 되겠죠. 기존 법안에 내일 28일 본회의에 네,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뭐 법사위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니까요. 네, 법사위 상정 자체도 어렵다고 보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뭐 다른 법하고 막 딜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건 딜을 할 대상은 아니죠. 예. 딜해서는 안 되는 예. 것이다. 그리고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제대로 지금 개편을 하자는 것이고 네. 이번에 일모를 시키고 단순히 인공호흡기 달듯이 또 다시 3년 연장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화주, 차주, 그다음에 운송업자, 정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 이 결과를 한번 좀 제대로 한번 1월부터 제대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당 상황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당대 일정이 잡혀서 3월 네, 3월 8일로 8일이에요. 잡혔죠. 네. 네. 일단 예비 경선 단계에서 컷오프도 하겠다라고 하던데 네. 예비 경선 룰 이거를 선관위에서 다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선관위에서 정하죠. 이제 선관위원장이 정해졌는데 네. 이제 선관위원들도 지금 곧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선관위에서 세부 이제 경선 방식을 다 정하겠죠. 네. 네. 지금 선관위원장 유흥수 위원장인데 네. 조금 오래되신 분, 오래됐다고 말씀해야 되나? 연륜이 많으신 네, 분입니다. 예. 뭐 이런저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잘 그 선관위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바라고요. 네. 그 사실 선관위원장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또 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네. 최고위원회 그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이나 이런 의견들도 다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 선관위를 운영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네. 유흥수 위원장에 대한 당내 얘기는 어떻습니까? 뭐 올해의 목소리 같은 것도 있나요? 뭐 아직은 특별히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네, 모르지만 네, 하여튼 예. 잘해낼 것이다. 이렇게. 잘해내리라고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특히 이제 100% 당원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떤 세부 세칙을 정하는 데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위원장이 틀은 뭐 할 게 다 없다는 거죠. 정해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럼 지금 말한 것처럼 컷오프도 당원 100%로 한다는 거잖아요. 컷오프도 당원 100%.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네. 아직은 정확하게 아직은 정해지지는 아니지만 않았죠. 네,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도 컷오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알 수 없죠. 예. 알 수 없고 아직까지 뭐 룰은 정해졌는데 네. 룰은 이번에는 당원이 직접 당 대표를 뽑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여론을 받아서 저희가 그 100% 하기로 했는데 유불리를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네. 이런 거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아직 여론조사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당원들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유승민 대표 너무 그렇게
그렇게 너무 지금 걱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저 쓴소리를 쏟아내는 것 같아요. 당에. 그렇습니까? 예.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까? 뭐 본인이 나오시려면은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세 가지 이제 결국은 100% 네. 결선 투표제, 컷오프 이게 세 가지가 아마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나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과대망상이라는 표현을 그렇습니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룰을 정하는데 특정인을 아무리 유승민 후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룰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게 당대표로서의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서 어떻게 당대표가 될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 지지를 받을 자신이 없으면 뭐 나올지 말지 고민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최고위원 선거도 지금 아마 같이 열리는데 보도에 따르면 강경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지금 몇몇은 출마 선언도 했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사실 최고위원이라 그러면은 당대표도 그렇고 3선 이상의 경험과 경륜을 갖춘 그런 후보들이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중심으로 됐었죠. 여야 그렇게 됐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묵직한 어떤 중후한 느낌도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 뭐 여야를 막론하고 보면 셀럽들 주로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들 또는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인지도를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되시는 저 최고위원으로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초선들이 뭐 전체를 석권한다든지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 여성분들이 여성들이 1, 2, 3등을 다 차지했죠. 조수진, 뭐 배현진. 조수진, 배현진 또 뭐 정미경 의원. 그래서 저는 요즘 언론 활동이 굉장히 뭐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조금 뭐 장단이 다 있겠죠. 장단이 다 있겠는데 저는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화를 그런 이루어서. 분들과 또 이게 보이지 않는 당 내에서 또 강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진중하면서도 정말 당을 사랑하고 잘 이끄시는 그런 또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분들이 또 말하는 속도가 늦어서 방송을 못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당원들께서 정말 꼼꼼히 잘 살피시고 이걸 잘 조화롭게 좀 만들어서 당 지도부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돌아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네요. 유튜버들 돌아도. 그건 뭐 당원들이 정하시는 거니까. 판단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장연대 뭐 지금 많아요. 안장연대, 나안연대, 연대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또 당이 차기 총선까지 잘 되려면 어떤 당대표가 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이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합니다. 싸우는 거, 갈등. 특히 당내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을 보면 저희 당 지지율이 급 하락할 때를 보면 항상 대통령과 당이 불화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을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당대표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개혁들도 이뤄낼 수 있고요. 대통령이 성공해야 여당도 성공을 합니다. 또 여당이 성공을 해야만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개혁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을 할 추동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는 대통령을 따르란 뜻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대통령과 책임감 있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불협화음 없이 일사불란하게 좀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는 내각의 장관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권영세 장관, 원희룡 장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분들 당사자들께서는 그런 출마의 얘기가 전혀 없고 저도 워낙 경륜도 있으시고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잘 수행하고 있으신데 이렇게 너무 그분들 국정에 전념하고 계신데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좀 그렇네요. 그럼 개각하는 걸 한번 봐야 됩니까? 그럼요. 설날 전후에. 만약 개각에 이분들이 포함이 됐다 그러면 아마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도 좀 더 높은 거 같겠네요. 그거는 선택이겠지만, 본인 선택이겠지만 사실 이 전당대회도 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굉장히 좀 준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아쉬움은 있는데 그건 자유죠. 출마는 자유니까요. 지금 뭐 일부 지지율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좀 앞서는 게 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전당대회 하기까지는
이른바 윤심의 이 바람이 더욱 커지고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함께 운명 네. 공동체니까요. 당연히 그 이때 윤심이라는 게 뭐 저는 윤 대통령의 마음 이라는 것보다는 네. 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들의 마음, 당심을 얻어야 이기는 거죠. 당심 얻어야 된다. 예, 그리고 예. 윤 대통령께서 이런 걸 뭐 명시적으로 어떻게 마음이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근데 네.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윤심이라는 게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내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 이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먼저 더 빨리 얻느냐죠. 약간 이제 표현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100% 하자고 대통령이 사석에서 했던 게 보도가 된 이후에 일사천리로 지금 당원이 다 바뀐 것 같거든요. 당원 100% 규정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원래 왜냐하면 안에도 그런 당원 얘기가 100%는 예. 이번 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저도 그때 룰 정할 때 한번 네. 들어갔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주장을 해왔었어요. 얘기는 있었습니까? 쭉 주장을 해왔던 예. 것이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당원들 계속 축적이 되어 온 거죠. 지난 네. 한 2, 3년간 계속 당원들의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원론적인 주장이죠. 예. 뭐 조수진 의원은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간 게 이준석 현상에 대한 뭐 포비아 때문에 그렇다. 그것 막기 위해서 된 거다. 그런 부분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다. 왜냐하면 예. 이준석 그 대표 선거하기 전에도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하. 그때 민주당이 9대 1일 때 왜 우리 당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적어도 민주당처럼 9대 1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랬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뽑아서 저희 당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당원들의 불안감 그런 것들 반영됐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알겠습니다. 전부라고는 할 수 없죠. 자, 이제 시간이 한 10초,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제 내년에 저희 또 만날 뵙겠는데 올해 마무리하면서 소회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대통령이 새로 바뀐 아주 그 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대통령이 윤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이나 또 교육 또 연금개혁 연금? 등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야당이 지금 발목 잡기 수준을 넘었으면 꺾기 수준을 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했으면 좀 좋겠다. 제발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참사들도 마무리해야 많았습니다.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네. 위로를 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재 네.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